이번 시간은 소방학이죠. 소방학입니다. 이 학이 들어가는 거와 개론이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 개론이 들어가는 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영화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건축학 개론이죠. 그죠? 건축학 개론. 그죠? 모든 학문에 개론이 있습니다. 학개론이. 뭐 건축학 개론, 토목학 개론, 뭐 전기학 개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학개론에서 다루는 그 내용들은 그 분야에 아주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룹니다. 소방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지금 우리 16페이지에 있는 연소라고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학개론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와 출제 범위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개론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학개론은 학교에서 얘기하는 소방학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개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출제 위주의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그죠? 학개론만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학개론은 너무나 많은 분야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많습니다. 뭐 소방 설비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계도 있고요, 전기도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 기사, 뭐 산업 기사에서는 관련된 분야의 계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부분들은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을 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소방학개론을 김정희 쌤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해서 준비해서 나는 퍼펙트하게 100점을 맞을래. 100점 맞을 수 없어요. 100점을 맞으려면 운도 좋아야 되고요. 출제위원이 철저하게 이 출제 범위에 준해서 출제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기본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온 이유는 소방학개론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학습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소방공무원의 소방학개론, 20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학개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절대 안 된다. 특히나 지금 특채 준비하시는 분들 있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뭐 연소공학, 폭발공학 뭐 여러 가지 있죠? 약재 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뭐 살펴보면 도움은 되겠으나 그리 썩 도움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느냐 하면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그 수준에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범위는 어떠냐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들,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불, 그렇습니다. 불.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약간의 전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과 저가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학습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 학습이. 지금 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그죠? 고기를 우리가 야외에 가서 캠파이어 하면서 숯불구이 할 때도 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건 불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부주의하게 우리가 해서 실내에서 뭐 라면을 끓여 먹는데 전자레인지에 있던 불이 옆에 있는 식용유나 옷에 옮겨 붙어가지고 그죠? 크게
확대가 됐다면 그럼 우리가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화재라는 표현을 쓰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내용의 것은 화재예요. 화재.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수반 공무원이 돼서 합격을 해서 들어올 때 적어도 화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필요한 거예요. 알고 오기를 출제위원이나 그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원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화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재란 무엇이냐? 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약간은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예를 했듯이 라면 끓여 먹을 때의 불은 우리한테 이로운 불이죠. 하지만 그것이 옆에 옮겨 붙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진압? 그죠? 진압도 해야 됩니다. 진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되겠죠. 그죠? 끌 쏘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소화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죠? 화재와 소화입니다. 즉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불은 뭐예요? 아니, 화재는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수로 불을 냈던 그것이 방화든 우리는 반드시 뭐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소화할 필요성이. 거기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거죠. 집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럼 그 불을 어떻게 끄겠습니까? 소화기가 없다면. 물로 끄죠.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소화약제에 해당이 됩니다. 물을 이용해서 갖다 끄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대개의 경우는 물로 소화하면 돼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하지만 물로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금속 화재.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제천 폭발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공장에서. 근데 제가 기사를 잠깐 읽었는데 거기서 나트륨 관련된 부분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즉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물을 이용해서 소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었어요.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화재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물로 소화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화재. 전기화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기계에서 불이 붙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갖다 뿌리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금속 화재나 아니면 금수성 화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라고 하는 부분의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그 화재 이전에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연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묻습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 이야기하면서 제천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그랬어요? 폭발. 그죠? 폭발. 여러분들도 폭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이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아마 이렇게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가연물, 공기 중에서 산소와, 그죠? 결합해서 빛과 열을 발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연소라고 합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범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게 다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거나 제가 말로 떠들거나 하는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온 얘기는 다 실없는 얘기고 거기다 판서를 하거나 이야기를 던지는 내용들은 다 출제가 됐던 내용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편하게 듣는 거예요.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레벨이 좀 맞아야 되겠죠? 여기서의 출제 범위가 통상 지금 문제를 오픈하고 나서 7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연소, 화재, 소화, 폭발 분야에서. 그죠? 자, 우리 책 1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연소, 폭발, 화재, 소화. 그런데 저 밑에 보면 소화기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소화기도 있죠? 그리고 휴대용 비상 조명등도 있습니다. 저기 가면 옆에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히지만 발신기가 있고요. 저 우측에 문 위에 붙어 있는 것은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소방시설이에요.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부분, 불을 끄기 위해서 또는 피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이 소화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매스컴에서 많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소화 설비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매스컴에서 뭐가 작동이 안 됐네 하는 얘기도 많이 듣죠. 그렇죠.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 중에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 설비 중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0% 시험 문제에서 2분의 1은 전부 다 어떤 거? 종류와 분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뭐 정의도 어때요? 해당이 되는 거겠죠? 여하튼 소방시설에 대해서 담겨져 있고요.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거에 보면 약재가 아까 제가 물이 소화 약재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공부를 하셨던 안 했던 불이 나면 물을 이용해서 소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소화 약재를 어떻게 쓰냐면요. 수계라고 합니다. 수계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물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수단의 약재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이제 가스계가 대표적입니다. 즉 이러한 약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소화 약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화 약재에서도 뭐예요? 70% 중에 2분의 1은 이 종류와 분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영어는 어때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때서부터 계속 단어를 암기하고 반복하고 공부를 해왔잖아요. 약간의 실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좀 더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죠? 윤정호 쌤이 이야기하며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통에 준비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방은 어때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소방시설에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와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습니다. 소화활동설비에는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고요. 무선 통신 보조설비가 있고 뭐 쭉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연소방지설비,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저만 혼자 떠들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책에 있으니까 암기하십시오 라고 하면 암기도 잘 안 되고요.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무엇이 학습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전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연애도 타이밍이죠. 그죠? 연애도 타이밍이잖아요. 첫날 만났는데 그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밥 먹을 때 고백하면 돼요? 안 되죠.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학습할 때 어때요? 이런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저의 노하우겠죠. 그죠? 노하우. 여하튼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법규 과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게 소방관계 법규예요. 그리고 큰 틀에서 또 소방학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법규. 법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법규 과목을 잘 하시면 소방학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되게 소방학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법규를 선택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법규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방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학습을 하다 보면 뜬구름을 잡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법규에 있는 내용에 기반을 해서 소방학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소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구수설비, 소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소방관계법규의 이분법에 들어가 있는 제2조 2호인가요? 1호의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법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소방학에 있는 아까 정의와 분류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것이 어때요? 소방학에는 약 30% 정도 법규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7이 됩니다. 1.7이 되는데 사실은 법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30%가 굉장히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법규를 좀 더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드시 법규를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위험물이 됩니다. 위험물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일산에서 저유소에서도 굉장히 큰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됐죠. 풍등이 날아가가지고, 그죠?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뭐 그런 저유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우리 노량진에서도 보면, 바로 나가서, 앞에 보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주유소가 있습니다. 대체 주유소는 어디서 온 걸까요?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다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유소에 가서는 뭐를 팔아요? 기름. 근데 지금 우리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휘발유 아니면 등유, 경유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인화성 액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위험한 것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위험물로 정의를 하고 그러한 위험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유소에서 불났는데 물을 갖다 계속 뿌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우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화성 액체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성질이 있고 저런 것들을 설치할 때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관계 법규 4개의 법규 마지막에 들어와 있는 것이 됩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떻게 외워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즉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위험물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위험물들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대체 위험물이 뭐지? 위험물을 담는 공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화재가 났을 때의 소화 대책은 어떤 거지? 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소방학에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이 책 1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책 1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몇 퍼센트 나온다고 그랬어요? 70%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책 제2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나머지 한 30%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되겠죠. 그죠? 책 2권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 언제서부터 이런 용어를 써왔지? 옛날에도 소방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고려 때는 소재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소재. 조선 때는 금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895년에 수화소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소방이라는 표현을 처음 써왔습니다. 즉 이렇듯 소방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합니다. 흡사,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숫자가 연도가 조금 공부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 20개에서 뭐 25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뭐 단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소방 조직의 변천사예요. 적어도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직이에요, 국가직이에요, 소방공무원. 그럼 국가직 소방 공무원은 없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소방공무원 어디에 응시하실 거예요? 서울에 응시할 겁니다. 그럼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방청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죠? 들어봤죠. 소방청.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이에요. 혹시 또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국민안전처라고 혹시 아시나요? 세월호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이거를 합해서 아주 거대한 조직을 만들었죠. 이게 국민안전처가 됩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뒀던 거죠. 그 이전에는 어떻다? 행안부에 행정안전부에 소방방재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걸 알아야 적어도 소방공무원이 됐을 때 누가 물어보면 지방직이야. 지방직에서 왜 국가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죠? 이것을 통틀어서 소방, 행정 분야가 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 뭐예요? 화재 예방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책 2권에서는 소방행정 분야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 그죠? 어떤 조직에 대한 변천 조직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구성원 그 구성원을 관련된 인사 그죠? 사람이 있는데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정 이러한 것들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와 조직이 되겠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화재가 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진압을 해야지요 라고 했었죠. 그죠? 진압.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화재 진압 분야가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5시에 오늘
여러분들 야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들의 축구 소식과 야구 소식은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포털에서 그런 것들 보지 마세요. 얼마 전에는 손흥민이가 굉장히, 그죠? 미친 듯이 잘했죠? 그러다가 이제 뻘짓했죠? 그죠? 뭐야, EPL 37라운드인가요? 누가 이렇게 탁 걷어찼는데 밀쳐가지고 퇴장당했죠? 내가 그때 보고 있었는데 화났어요. 내가 퇴장당해서 나가니까 내가 볼 거리가 없는 거야. 그죠? 어제도 경기가 있었는데 퇴장당하니까 세 게임 정지 받았죠? 출전을 못하죠. 그죠? 하여튼 그런 소식은 저한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축구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그런 거죠. 상대편이 너무 잘해요. 우리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술을 펴야 돼요? 그렇죠. 수비 전술을 하면 돼요. 우리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소방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화세가 너무 큰 거야. 우리가 불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화세가 큰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전술을 펴야 돼요? 수비 전술입니다. 근데 불은 이만큼 불이 났어. 소방공무원은 10명이 있어요. 그럼 어떤 전술을 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때요? 소방 전술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것만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의 출제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제 방향을 잘 캐치해내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오랫동안 한 사람이 가장 잘하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이 해서 또 어떤 거냐면요. 출제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도 요번에 보면 저희 법규책이나 소방학에서 보면 작년에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부터 저희 책에 있는 문제와 흡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제가 지금 제자는 조금 했어요. 그죠? 조금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작년 시험 10월서부터 올해 1월 달에 있는 간부 시험, 그리고 4월 6일 날 있었던 2019년도 시험에서 보면 문제가 그 전과 다르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명확해지고요. 그 문제에 대한 근거가 분명해야 출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모호한 사항에 여러 가지 케이스의 것을 물어봤다가는 문제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케이스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양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사실은 소방학개론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냐면 법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해요. 법에 근거한 것을 물어보면 어때요? 명확해요. 그죠? 명확하니까 교수님들이 출제를 해놓고도 에러가 날 소지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약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화재 진압을 하면서 반드시 화재를 인지한 즉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화재 조사예요. 그죠? 오늘도 제천화재에서 사고가 났어요. 폭발. 제가 알기로는 제천에 소방공무원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22명이 출동하고 소방장비 열 몇 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말미에 나트륨에 의한 화재 사고인 것 같다. 폭발 사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한 줄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인지한 즉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요. 화재 조사가 됩니다. 이 화재 조사는 법규에 있어요. 소방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법규를 하신 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반쪽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하튼 법규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것은 다 그 안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방 전술과 화재 조사가 화재 진압 분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3회 보면
긴급 구조 분야가 됩니다. 딱 봐도 여기서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문제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 문제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6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 아주 노멀하겠죠?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그럼 나머지 3문제는 어디서 나겠어요? 여기서 나옵니다. 중요하겠죠? 최근에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경찰에 신고합니까? 어디에 신고해요? 119에 신고하죠. 그죠? 그렇죠. 얼마 전에 산불 났어요. 물론 경찰도 출동이 됐지만 전국 시도에 있는 소방력의 동원이 있었죠. 소방공무원이 쫙 다가서 산불 진압했습니다. 그죠? 잠도 못 자가면서. 여하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긴급 구조 분야에는 구조, 구급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와 구급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책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최근에는 문제를 공개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물어보느냐? 구조와 구급이 예전에는 소방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의 법률로 빠져나왔습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그 관련된 내용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학에서 계속 법규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법규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내버리는 거야, 문제를. 수재위원들이 짜증나는 거죠. 소방학인데 계속 법규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얼마 전까지는 작년에 무지하게 더웠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죠? 예전에는 폭자가 들어가는 것은 재난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폭염, 이 폭염이 재난의 범주에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재난관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공부하게 되는데 재난관리 또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관련된 내용을 어때요? 요 3장에서 마지막 3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 내용에서 2문제가 나와요. 최근에 어때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트렌드예요. 어떤 흐름 있잖아요. 출제 그죠? 흐름상에서.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요. 10월 달에도 시험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서 출제가 될 겁니다. 이게 소방학에서 얘기하는 학개론의 전부는 아니나 출제 범위에서 얘기하는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소방학과 학생들이 그리고 걔들이 어떻게 공부해가고 그러느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공부하신 특채 관련학과 학생들 계신데 다 필요 없어요. 연소공학도 한 학기 배우고요. 폭발공학도 한 학기 배웁니다. 또 대학원에 가면 우리 가서 방폭 구조라고 하는 것도 대학원에서 폭발의 한 분야 조금 우리 책에 2페이지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또 한 학기 배웁니다. 박사 과정에 가면 본질 안전 구조라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때요? 또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하는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괄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은 학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닙니다. 이래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학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답이에요. 그죠?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그죠?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수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 이야기하세요.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온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올 것만 우리는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고민스럽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딱 하나 여러분들이 암기하거나 이런 게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연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 적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적은 이 문장을 누구나 다 암기하게 되고 다 생각하고 이해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처음 들을 때와 2달 뒤에 들을 때와 4달 뒤에 들을 때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들을 때 그 느낌이 전혀 다를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란 이런 거예요. 우리 책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연소란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죠? 가연물이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공기 중에 산소 공급원입니다. 또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건 산소예요? 뭐예요? 질소입니다. 뭐 한 70% 있죠? 산소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 한 25%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스, 기체는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를 무게비로, 질량비로 갑니까? 부피비로 갑니까? 통상적으로 특이하지 않다면 부피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기 중에는 약 25% 정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부피비가 됩니다. 기체니까. 그죠? 여하튼 공기 중에 산소가 약 한 2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결합이죠. 결합하여 빛과 열을 발하는 뭐예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어떤 물질도 있어요? 뭐 연소가 가능하지 않은 불연성도 있겠죠? 연소가 가능하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 됩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산소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몇 퍼센트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퍼센트? 21 볼륨 퍼센트가 됩니다. 이 정도 들어가 있어요. 21. 그죠? 21. 네, 빛이라고 하는 거와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이건 빛이잖아요. 밝음. 그죠? 화염은 불꽃이잖아요. 플레임. 그죠? 빛과 화염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볼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발하는 거라고 했지 빛과 화염과 열을 발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은 아닙니다. 반드시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해서 무엇? 최소한 빛과 열은 발해야 됩니다. 즉 화염 없이 그죠? 연소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물론 화염이 발생시키는 연소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연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 연소 과정에서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보면 산소라고 하는 것과 결합하는 거예요.
빛과 열을 발하는 빛 위에서 전구가 있죠? 이걸 백열 전구라고 봅시다. 백열 전구라고 보면 이게 어때요? 빛을 발생하고 만지면 뜨거워요. 그럼 이게 연소의 과정이에요?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산소와 결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어때요? 연소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산소와 결합하는 거는 모두 우리가 연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급격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또 대비되는 것은 뭐예요? 느린 연소는 다른 거예요. 산소와 결합하는데 너무 느려. 천천히 일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철이 녹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산화철이라고 하죠. 철이 녹슬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느리다 보니까 어때요? 빛과 열을 발하지 않죠. 우리는 이런 것을 연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산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산화와 대비되는 것은 뭐예요? 환원입니다. 그죠?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라면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그죠? 처음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소방학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느냐? 그죠? 책 1권에서 70%, 책 2권에서 30%. 그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러한 꼭지로 수업이 진행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은 연소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수업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연소랑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발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입니다. 쓱 암기하십시오.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서는 어때요?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다 암기잖아요. 최소한 이해하고 생각하고 나오면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은 깊이는 갖고 가야 됩니다. 그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